자, 14주차 수업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때도 파일이 안 열려서 양해 말씀을 구했지요. 2교시에도 역시 이게 파일의 형식이 달라서 열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이클래스에 강의 자료실에 올린 PPT 자료에 대한 유인물하고 그리고 음성 지원이 되는 영상 촬영본하고를 들으시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14주차에 2교시에서 이제 학습할 내용은 9주차서부터 13주까지 어떤 학습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학습 정리와 함께 주차 수업을 듣고 나서 퀴즈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 퀴즈에 관한 예제 그리고 기말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 수업에서 항노화 화장품과 노화의 이론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혹시 그 내인성 노화,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일련된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광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어요. 이 광노화는 햇볕을 봄으로 해서 노화가 되는 외인적, 외부적인 어떤 외인적 노화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광노화, 외인성 노화라고 얘기하는 노화와 내인성 노화, 생애 주기에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하는 노화의 그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노화가 진행됨에 있어서 내인성, 즉 생애 주기에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노화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노화보다 외인성 노화인 광노화가 훨씬 더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또 진행이 더 빠르게 만들게 되고 진피와 표피층에 영향을 미치는 데미지가 훨씬 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인성 노화의 광노화는 내인성 노화에 비해서 진피층의 촉감을 감소시키고 진피의 쿠션의 볼륨을 20%나 얇아지게 만들어요. 이 이유는 바로 수분량을 엄청나게 광노화가 뺏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혈관의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혈관의 질이 나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혈관의 그 순환이나 대사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고 혈관 자체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 매우 저하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선 구멍이라고 얘기하는 땀샘의 구멍이, 땅구멍이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노화하게 되면 젊은 20, 30대보다 땀을 덜 흘리게 되고 덥게 되면 땅구멍이 막히니까 열, 병변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외인성 노화인 광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표피는 광노화에 의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신진대사나 혈액순환 같은 이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이나 물리적인 자극에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재생의 기전의 회복력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화장품 흡수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피부가 건조하다든지 메마른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 외인성 노화의 광노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2교시의 PT 내용은요. 두 번째 장에서는 외인성 광노화, 지금 설명한 것을 그러면 조금 나열해보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인성 노화에 비해서 훨씬 굵고 깊은 주름이 발생하고 피부가 매우 거칠고 건조해지며 탄력성이 감소하지요. 심한 경우에는 피부의 처짐이나 또 늘어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색소병변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PT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광노화에 의한 외인성 노화가 만약에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 항노화 화장품의 화장품 주성분 원료로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 글루타치온 성분이에요.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의 어떤 효과보다 글루타치온 효과가 몇 배 더 높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비타민 C의 기능이 도달하려면 글루타치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항산화 소재다 라고 알려져서 글루타치온 영양식이, 글루타치온 영양제 보조식품, 글루타치온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 뷰티 트렌드입니다. 자, 네 번째 PT 내용이에요. 자, 9주차의 노화 이론에 대한 항산화 화장품에 대한 거를 배웠다라고 한다면 10주에는요. 화장품의 역사와 비타민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역사에서는 동양의 역사와 서양의 역사를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양의 역사에 고분에서 나오는 어떤 유물이라든지 출토품 이런 걸로 추론해 봤을 때 구석기 시대서부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생성될 때부터 화장품 소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자아를 표현하는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의 어떤 기원들은 장식설, 계급설, 종교설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재래 의식 같은 거를 할 때 목욕 재개를 하고 몸에 좋은 향이 나는 또 이제 더러움을 잘 씻어내는 어떤 약재라든지 천연물 같은 걸로 다 목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석기 시대에 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뭐 이런 시대별 화장품 사용에 대한 예제들이 나와 있는데 기말고사 시험에는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화장품법을 제정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도입한 연도가 1999년 9월이에요. 이때 미백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어떠한 연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니까 노령화에 대한 인구가 많아졌죠. 그로 인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요구도 컸어요. 그래서 주름을 개선한다, 미백을 개선한다 이런 요구가 크다 보니까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성 소재 원료들을 고시했고 그러한 원료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배합했을 때에 어떤 안전성에 관한 안전성이죠. 사람이 사용했을 때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만든 것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동안에는 의약품에 대한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었던 화장품을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2000년 8월에 그래서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를 소비자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전성분 표시 제도를 도입을 했고, 2020년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설함으로 해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종이 이제 생겨났지요. 이런 학습 내용을 이제 배웠습니다. 서양의 화장품의 역사에서도 시험 문제에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리스 시대 때에 히포크라테스가 목욕을 하는 목욕 마사지가 건강과 질병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제 1970년대 근대 초에 들어와서 칼라 TV의 보급 여파로 인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색조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죠. 이러한 색조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 난 다음에는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우는 용도의 클렌싱 제제 크림이라든지 로션 같은 것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의 역사가 폭넓게 화장품에 대한 종류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1970년대 초다. 이런 역사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시험 문제 기말에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어요.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심도 있게 좀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비타민 화장품 중에서 비타민 B8이라고 얘기하는 H, 비오틴의 H자의 대문자를 써서, 이 비오틴은 최근에 탈모 재생 화장품의 혈액순환의 효과, 신진대사의 효과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습진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이런 성분이 비오틴이라고 알려져서 비오틴 화장품이 모발 화장품에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죠. 또한 비타민 화장품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기초 용어들에 대한 용어 정리가 있었죠. 콜라겐, 엘라스틴, MMF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셔서 이해하는 수준이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비타민 E, 토코페롤, 이건 되게 중요해요. 뷰티를 배우는 그 뷰티션들이 우리가 비타민 C, 글루타치온, 토코페롤, 비타민 B, 비타민 A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토코페롤, 비타민 E는 그 기름에 녹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촉촉하고 그 유액 성분 같은 오일리한 성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화장품의 아주 대표적인 원료 성분이 바로 토코페롤 비타민 E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과색소 형성이 되는 과산화지질 소구 능력이 있으면서 이런 그 과산화지질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세포가 재생되게 하는 그런 기전이 다른 어떤 비타민보다 좀 더 좋고요. 또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항염 효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코페롤은 일명 젊어지는 비타민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건성 피부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과산화 지질을 없애는 그러한 아주 좋은 성분이 바로 토코페롤이다, 비타민 E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로의 단답 형식으로다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예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1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웠느냐 하면, 최신 화장품의 트렌드가 뭐냐, 최근에는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이제 비건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뭐 한방 화장품, 뭐 나노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의 화장품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 이거는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고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그래서 약사법에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즉 화장품은 의약품에 대한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장품법 테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범주도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의약품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의약품은 단기간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치료 효과가 명백하잖아요. 근데 기능성 화장품은요, 의약품하고는 다르게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좀 덜할 수 있으면서 치료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예방과 개선의 효과가 있는 고시 원료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로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거나 영양 공급을 해주는 어떤 제품들인데 일시적으로 모발을 두껍게 하거나 코팅하는 거는 제외했어요. 또한 피부나 모발의 기능이 약해서 뭐 건조해지거나 갈라지거나 빠지거나 각질화되거나 하는 등과 같은 어떤 것들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우리가 조금 망라해서 11가지 품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예요. 예를 들어서 인체 세정,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거, 아토피, 트고 갈라지는 피부에 보습력을 줘서 개선시키는, 예방하고 개선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능성 화장품 범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서술형 시험 문제가 기말고사가 주관식으로 길게 답하는 유형의 4점짜리 문항 하나, 3점짜리 문항 2개를 냈거든요. 그럴 때 화장품의 정의와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및 범주는 단골이에요. 단골. 꼭 나올 수 있어요. 잘 외워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그 특성을 배웠잖아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원료가 가지고 있는 원료들의 효능 효과에 관한 특성, 그죠? 그 다음에 비건 화장품에 대한 정의,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많이 나오거나 OX 퀴즈로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천연 화장품의 어떤 정의는 어떤지, 유기농 화장품은 어떤지 등에 대한 거를 11주차에 학습했는데 이 11주차의 수업 내용이 기말 시험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리 좀 하셔서 외울 건 외우시고 이해할 건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비건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도 하지 않는 화장품을 뜻하죠. 그래서 비건은 동물성 성분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비건 화장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시험 문제나 OX 퀴즈로 이제 단골로 이거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유기농 화장품은요, 식물, 동물, 미네랄 혹은 그 유래 원료라든지
해조류와 같은 유래 원료를 합성한 것이 5% 이내. 그 다음에 전체 화장품 100 중에서 1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만 유기농 화장품이다라고 광고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방 화장품은 한방 화장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고 하는 이런 요건이 있는데, 화장품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장품의 100ml예요. 그러면 이 100ml의 내용 중에서 한방 원료를 1mg 이상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이 한방 화장품의 요건이고요. 나노 화장품은 1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막적인 어떤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화장품을 우리가 나노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노 화장품으로 되어 있는 화장품들은 모공의 흡수율이 좀 좋겠지요. 자, 천연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요. 천연 화장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가 95% 이상을 함유한 화장품을 우리가 천연 화장품이라고 얘기하고, 동물성 원료를 포함해서 천연은 예를 들어서 그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천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11주차에 배웠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잘 외워주셔서 단답이나 OX 퀴즈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주의 학습은 어떤 거를 우리가 학습을 했느냐 하면 원료들에 대해서 우리 학습했어요. 원래 이 12주차에 배운 내용이 14주차 수업 내용이었지만 이게 시험 문제의 기말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거를 12주차에 앞당겨서 수업을 받았죠. 그래서 12주차에 우리가 물에 녹는 수성 원료 중에서 정제수, 이 정제수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 정수기물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탈 이온 교환 수지, 그러니까 이온을 없앤 물이라는 소리예요. 또 역삼투압으로 여과, 걸러진 거, 혹은 살균 처리된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장품의 정제수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수용성 원료에 에탄올 이제 포함돼요. 근데 요거는 큰 덩어리 위주의 이해 정도만 시험 문제 다루었어요. 원료를 낱낱이 시험 문제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면활성제가 뭔지도 배웠어요. 계면활성제에 관한 거는 1교시 시간에도 조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고분자 화합물의 폴리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색소와 향료가 화장품 원료의 종류에 속한다. 근데 향료는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씻어내는 제품은 0.01%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을 명기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 낱낱이 어떠한 향료 원료를 썼는지를 소개해 주셔야지 소비자로부터 인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화장품의 원료 보존제, 산화방지제, 금속 이온 봉쇄제지요. 금속 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 보존제. 요게 사실은 화장품의 안정성, 화장품이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리가 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생물 번식으로부터 화장품을 보존하는 보존제, 또 산화를 방지하고 일정한 기간까지 신선하게 화장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화방지제를 넣고, 또 어떤 금속 성분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주성분 안에서 금속이 활성화돼서 다른 어떤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악영향이라고 하면 변색, 변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금속이온 봉쇄제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죠. 자, 기능성 화장품의 고시 원료들은 우리가 학습한 바가 있으니까 따로 여러분이 정리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12주차에 여러 가지 화장품의 유효 성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어요. 라텍 엑시드, 시트릭 엑시드, 글라이콜릭 엑시드, 특히 살리실릭 엑시드, 살리실산 이렇게 불려지는 거는 바라고 해서 여드름 피부에 주로 각질 제거나 피지를 조절하거나 하는 용도로다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효 성분 중에서 판테놀인, 비타민 B5, 그 다음에 나이아신아마이드 되게 중요하죠. 이거 나이아신아마이드 어떨 때 우리가 공부했죠? 예, 2%에서 5% 정도 함량의 미백 화장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고시 원료잖아요. 그래서 에센스나 앰플이나 세럼이나 뭐 이런 어떤 데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2%에서 5% 정도 함량을 넣으면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미백 화장품으로서 광고나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자, 13주차에는 우리가 화장품의 유형별 특징 을 공부했어요. 가장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죠. 화장품이 가지고 있는 기초 화장품의 필요성과 기초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요거는 가장 최근에 공부한 거니까 유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시험은요, 총 30점 만점에 4점짜리 서술형 주관식 문제 하나, 3점짜리 서술형 주관식 문제 2문항, 그리고 단답형 가로에 답을 하는 문제 2점짜리 5개랑 1점짜리 OX 퀴즈, 올바르게 설명한 문항에는 O, 틀리게 설명한 문항에는 X로 답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 2교시까지 모두 마치고요. 여러분 퀴즈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강의 자료실에 PPT와 함께 퀴즈에 대한 문제 예시와 기말고사에 대한 예시들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4주 인터넷 보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주차 기말에 뵐게요.